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료통역사 베텍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세계 단일 정부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한 가지 이렇게 시작했다 말씀드렸죠.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원서를 제가 이제 좀 읽었잖아요. 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이라고 해서 2018년도에 한국에도 이미 소개된 책자입니다. 닥터 유발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인데 앞으로 21세기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오게 될 것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직관이 담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책으로 저술을 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써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2018년도에 구글에 가서도 이제 그 강연회를 했었는데 한 시간짜리 영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직접 보기 위해서 이제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그 영상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급상승하는 그 유튜버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단일 정부가 이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렇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이 어떤 명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잠깐 좀 책을 읽은 거 느낀 바가 있어서 영상을 좀 켜봤습니다. 책에서 나온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뭐 인공지능과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간의 결합으로 새로운 세상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2050년도 이후부터입니다. 지금 이제 2050년도에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단일 정부가 구성이 되고,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는 많은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기본 소득을 받아가면서 생활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기본 소득을 받는 데 아울러서 어떤 이 기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면서 생활하게 될 것인지 뭐 이런 그런 사회들이 열리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만약에 받으면 생활한다면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부분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 것이고 어떤 재반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된다면 어떤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가미된 그런 세계에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루에 소비해야 될 열량이 뭐 1200칼로리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인생의 어떤 그런 또 희망을 잃지 않게끔 하는 다른 유인들을 함께 제공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제 특정한 어떤 권력층, 그 다음에 특정한 소수 어떤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 또는 단체, 개인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고 그런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의 그 유일 정부로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유일 정부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빅데이터라는 건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수집이 되기 시작했어요. 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이제 영상 통화도 하고 그죠? 아니면 전화 통화 대신 카톡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베이스 전화이잖아요. 그러니까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P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제 구글에서 뭐 듀오 그런 거 있거든요. 듀오. 우리 카톡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영상 통화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문제가 됐죠. 줌이라고 해서 중국계에 있는 그 출신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지니어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줌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했고 그다음 미국에 있는 일부 정부기구에 그걸 사용하다가 이것이 이제 그 정보가 이제 그 중국으로 넘어간다라고는 걸 알아차리고 이제 그걸 사용을 금지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예전에 그 스노우든이라고 해서 정보부에 일했던 친구가 이제 지금 러시아로 망명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다가 이제 지금 피해서 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죠. 보이진 않지만 실제 치열한 정보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집된 모든 정보들이 계속 지금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안에 쌓여가고 있어요.
카카오톡에 대한 정보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다른 그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업체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를 한번 딱 꺾고 이렇게 가져가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막 수집을 하고 있겠죠. 수집을 하고 있을 거고 언젠가는 이제 다른 회사로 물론 제가 카톡이 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용도로 이제 수집이 돼 있고 이제 통화하는 사람들의 모든 정보가 아이클라우드 베이스로 해서 전부 다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들이 이제 그 인포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정보 분야, 정보 어떤 그 공학 분야에서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양대 산맥으로서 이제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엔지니어링, 그 생명공학 기술 쪽에서도 여전히 그 엔타이 에이징이라든지 어떤 뭐 보다 나은 그런 어떤 유전적인 그런 어떤 그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함께 그 인포 테크놀로지와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같이 지금 함께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을 쭉 한번 둘러보세요. 상당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그죠? 아침에 일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넥타이 매고 집에 나서기 전에 양치하시고,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양하실 거예요. 양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걸어가시다 보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고 택시 운전 계시고 그다음 어디론가 열심히 걸어가는 직장인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도 타기도 하고 지하철 보니까 승무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 운전자도 있고 역장 있고 역무원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전화로 어딘가에 열심히 막 그 업무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영어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디선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어떻게 뭐 생산직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직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어? 의사 변호사가 왜 일을 잃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아주 좋은 잡인데 왜 일자리가 없게 되는 거야? 어? 단순직이 아닌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단순 직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자동차 생산 공정 같은 경우도 이미 로봇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거로 되면서 대량으로 해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로봇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소수의 직원들만 남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동화가 됐었고, 이 AI로 간다는 건 자동화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AI로 간다는 거는 거의 사람과 같은 정도로 이제 그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알파고가 이제 예전에 바둑 이세돌 씨와 승부했던 거, 그 다음에 체스 경기했던 거, 이런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체 학습을 통해서 보다 나은 어떤 수를 개발을 해내고 연구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제 선택한 후에 그 수를 놓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한 뭐 기계 찍어서 이쪽으로 옮기고 찍 뭐 이렇게 해서 주사기 놓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사람과 같은 정도의 선에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한 어떤 직종, 단순 반복 이건 당연히 이제 로봇이 이제 대체를 했고 인공지능도 이제 제어라는 사람의 일거리까지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잡의 어떤 일거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왜 의사야? 의사는 뭐냐면 어떤 아주 고도의 어떤 그런 숙련을 요하는 그런 분야들 그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분야도 나중에 기술이 어떻게 진보하는지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정신과 의사 또는 뭐 심리학자 이런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로 이제 쌓이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개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취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해요. 기쁘게 엄마 나야 오늘 뭐 했었어? 나 오늘 이런 일 있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좋을 때 어떻게 말이 나오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목소리의 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전부 다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슬플 때 어떻게 울면서 얘기를 했는지, 어떤 분양을 하는지, 또 음악을 어떤 것을 듣고 있는지. 왜? 오케이, Hi Siri, turn on the music. 요즘에 말을 해서 이렇게 스마트 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나에게 맞는 음악이 들리는 것이고 또 온도도 최적하게 맞추는 것도 데이터가 있을 거고 모든 그런 데이터들이 나에 관련되는 것이 다 취합이 돼서 어딘가에 지금 아이클라우드 상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 차곡차곡차곡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